부산에는 민간 유료도로가 유난히 많지. 총 8개 유료도로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행료도 비싼 편입니다. 이게 한두 푼 모이다 보면 너무 많이 나와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많지.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쩌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김혜경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의 김혜경 교수입니다. 예, 부산에 8개 민자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지난 1년만 딱 계산해가지고 통행료가 얼마나 나왔는지요? 네, 사실 부산시 유로도로는 8개가 있고요. 예. 민자 유로도로는 7개가 있습니다. 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로도로는 전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백양터널, 수정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그리고 천마산 터널, 거가대교, 단성터널이 민자 유로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민자 유로도로를 최근 20년 동안 차량 한 대당 지불한 통행료를 살펴보면 약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연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차량당 10,000원을 지불했고요. 예. 2020년에는 약 13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약 13배 정도가 증가한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부산시 인구수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최근 20년 동안 시민 1인당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년에는 예. 시민 1인당 약 2,000원을 지불했고 2020년에는 약 5만 5천 원을 지불하고 있어서 27배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참. 지금 주민세가 내는 기간이었고 아시겠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도로비로 도로에다 내고 뿌리고 있어요. 있네. 예. 아니 근데 1인당 이렇게 내는 것도 엄청나지만 유료도로 운영으로 운영사가 가지고 가는 돈도 엄청나다던데 대략 얼마쯤 됩니까? 네, 지금 최근에 부산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말씀드린 7개 민자 유료도로에서 운영사가 벌어들인 통행료 수익은 1조 8,500억 원 수준이 되고요. 예.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부산시가 운영사에 지원한 보조금은 약 6,50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통행료 인상 방지 명목으로 시비를 약 한 3,649억 원을 지급했고요. 예. 백양터널이나 수정터널, 부산항대교에서 최소 운영 수익 보장, MRG라고 부르죠. 예. 이 조항에 따라서 2,814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사들은 통행료 수익과 부산시 보조금을 합쳐서 네네. 약 2.5조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와, 돈이 단위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통행료 비싸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수년째 네. 시민들이 이제 높은 부담을 지고 운영사는 고의수익을 얻는 이런 상황, 발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은 부산시가 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통행료와 보조금 지급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7개 유로도로 운영사들은 건설비 대비 자기 자본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당히 높은 10% 안팎의 고금리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부산시와 운영사 간의 협상 과정에서 높은 통행료와 보조금 지급으로 대출 상환과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유료도로 운영사들은 원리금하고 운영비를 빼고도 큰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한 구조고요. 예.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통행료 부담을 상당히 많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만들 때 금리를 네. 워낙 센 거를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거 갚아나가는 그 조건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비가 보조금으로 네. 들어가는. 그래서 이거 운영 수익 자체를 좀 구조를 네. 바꾸자 해가지고 네. 은행 대출을 다른 곳에 타게 해주고 부산시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실제로 그게 네. 이용된 게 이제 거가대교 사례인데 네, 맞습니다. 다른 곳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라면 대책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부산항대교에서 금리 인하 통해서 자금 재구조를 진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그러니까 차익이 한 1,200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네네. 그래서 민주법을 통해서 운영사하고 부산시가 이 절반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최소 운영 수익 보장 비율이라든지 불변 통행료를 낮추는 협약 변경을 이번에 이끌어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통행료를 좀 인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장 2024년에 개통 예정인 만덕 센텀 대심도 도로도 뭐 기존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이 불평등 구조로 좀 계약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개통 예정인 만덕 센텀 대심도 실시 협약 과정에서 대심도를 준공한 후 3년 내에 광안대교와의 접속도로 개통을 조건으로 이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 금액을 시행사에 지급하거나 통행료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 조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접속도로가 대심도와 강안대교를 직접 연결시키는 도로여서 예. 운영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로거든요. 네. 그래서 운영사를 말하자면 위해서 이 접속도로를 준공 후에 3년 내에 건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부산시가 하게 된 거죠. 좀 이해가 안 돼.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영사가 이게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접속도로를 만들어야지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보장이 되는 거죠.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그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걸 또 네. 부산시가 담보를 했다고요. 그게 한 정부 예산으로 접속도로를 건설하게 될 예정인데요. 예. 사실은 예산이 그 원하는 계획대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 이건 대심도 건설 후에도 이 접속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접속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워낙 네.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시행사가 접속도로 이거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할까봐 그런 조건들을 이제 달아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참 늘 이렇게 끌려가는 듯이 이걸 해야 되나 네. 싶은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로 건설 목적이 우선 앞서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민간 자본을 이끌어서 이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은 네. 재정이 부족하고 도로 건설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용역을 하다 보면 뭐 몇십 네. 년 이렇게 하지만 결국 네. 수익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용역을 할 때는 잘 반영이 안 되나 싶어서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 향후 민자도로 추가 건설할 경우에는 제안서 검토 단계부터 협상 대상자 선정 단계, 실시 협약 단계까지 시민계획단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좀 보장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거나 할 때 일단 그게 맞는 얘기인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항상 뭔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알려지고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행료를 좀 인하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차후 대책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조금 주세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자금 재해 구조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유로도로 운영 기간을 좀 연장시켜 가지고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연속해서 유로도로를 몇 개를 동시에 통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중교통 환승 요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아. 해당 차량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좀 감면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아. 그런데 사실 여기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해요. 네네. 왜냐하면 유로도로가 이제 상환하는 방식이 개별적인 유로도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유로도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요금 할인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통행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인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제2만덕터널이나 고속터널처럼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터널, 예를 들면 백양터널이나 수중터널을 예. 동기에 인수하는 방법도
차후에 요금을 인하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백양터널, 수정터널은 뭐 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워낙 그 운용사에서 크게 불러가지고 좀 난해한 것 같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묶어가지고 환승 할인제처럼 예를 들어 네. 이제 광안대교 타다가 부산항대교 올리면 거기서 얼마 감면해가지고 통합하면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기술은 네. 이미 나와 있거든요. 기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사가 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예. 다르니까 이 사람들을 맞습니다. 이제 합의를 그런 걸-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통합해서 음.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가능할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손실분 보존해줘야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아마도 예. 이게 수요가 그 교통 수요가 좀 유발될 수 있다고 그렇지 통행이 생각해서 많으면 네, 네. 그죠? 수익에는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부산항 때문에 우리가 그 국가의 경제 물류적인 차원에서 큰 힘이 됐었는데 사실은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매연이나 정체나 뭐 사고 때문에 많은 희생이 됐었거든요. 부산항의 물류 시스템들 때문에. 그래서 향후 이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것만이 도시 이동성을 개선하고 발전.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줄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혜경 교수였습니다.